시간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실존의 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시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1초의 순간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1초란 무엇일까요? 1초는 세슘 133번 원자 기저구조 두 개의 초미세 준위 사이의 전위에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혹은 초침이 눈금 하나를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죠. 하루는 86,400초이고 1년은 3,155만 7,600초입니다. 1년간 지구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돕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연 단위로 인생을 구분하죠. 몇 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고 취업하고 사랑했는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더욱더 큰 규모로 시간을 생각한다면 훨씬 복잡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1만 년, 100만 년, 10억 년이라는 방대한 시간을 어떻게 쉽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물며 140억 년이란 시간이라면 상황은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우주의 나이가 딱 그 정도거든요. 우주는 탄생 이후 그 모든 일을 겪어왔습니다. 칼 세이건은 우주의 연표를 이해하기 쉽도록 우주의 역사를 1년으로 단축시켜서 생각해보기를 제안했는데요. 세이건이 제안한 우주 달력에서의 1초는 현실의 시간에서 약 500년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이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우리가 아는 것을 모두 가시화해보고자 합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12월까지) 제일 먼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즉 모든 우주는 한없이 작고 한없이 높은 밀도의 점으로 수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답은 모든 곳에 존재했다 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것은 모두 과거 그 특이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빅뱅이 일어난 곳이 여러분의 엄지손톱 끝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펑! 우주 달력의 1년은 1월 1일 0시 0분에 시작합니다. 이 순간 우주만이 아니라 시간도 함께 태어났죠. 빅뱅 이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애초에 빅뱅이 왜 일어났는지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빅뱅이 일어난 직후에는 거대한 축제가 시작됩니다.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는 상상 속 1년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도 아주 소수점 몇 초 만에 수백만 배나 팽창합니다. 이후 팽창 속도는 떨어지고 에너지는 물질로 바뀌며 소립자가 등장합니다. 글루온이나 쿼크가 출현하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타납니다. 전체로 보면 이는 끓는 수프를 닮았는데요. 동시간대에 물질과 반물질의 싸움이 일어나며 결국 물질이 승리합니다. 우주 달력에서는 아직 1월 1일 0시 0분, 실제 시간으로 약 1초가 경과했습니다. 이 실제 시간에서 3분 후 소립자가 원자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주는 헬륨, 붕소, 중수소로 채워집니다. 1억 8천만 년 후, 그 중에서 최초의 별이 태어납니다. 우주 달력에서 이는 1월 4일의 일입니다. 아직 1월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 정도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류는 도대체 언제 등장할까요?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멋진 은하수 은하가 만들어진 것은 5월 1일의 일입니다. 오랫동안 태양계는 그림자도 형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46억 년 전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이 은하수 은하의 오른편에서 갑자기 중력 수축을 일으키며 고밀도의 물질 덩어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덩어리 중 하나가 태양입니다. 마치 기저귀를 한 아기처럼 원시 행성계 원반에 휩싸여 있습니다. 짠! 이제 태양의 주위에 행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주 달력에 따르면 태양계가 생긴 것은 9월 9일. 우리 고향, 사랑스러운 지구라는 행성이 태어난 것은 9월 14일의 일입니다.
우리가 당시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것이 지구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당시의 지구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지평선까지 펼쳐진 잿빛 황야뿐으로 산도 언덕도 숲도 호수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가 시작돼요. 가여운 지구는 수많은 운석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그 와중에 테이아라는 행성까지 덮쳐옵니다. 사실 테이아의 충돌로 좋은 일도 있었는데요. 충돌 때 우주로 방출된 물질 조각에 의해 달이라는 멋진 위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구를 괴롭혔던 혜성도, 소행성도 우리에게 물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우주의 폭격은 점차 안정되었으며 지구는 점차 지옥의 모습이 사라지고 땅이 식어 단단한 지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구가 생명을 낳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월 25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원시 박테리아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현미경으로밖에 볼 수 없는 아주 단순한 단세포 생물이었는데요. 이들은 매우 천천히 발전을 계속했는데 그렇게 해서 핵을 가진 최초의 생물, 진핵생물이 태어났습니다. 이는 11월 15일의 일입니다. 이후 매우 재미있는 사건이 시작돼요. 12월의 사건. 우주 달력에서 겨울의 첫날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산화 사건. 왠지 아주 불길한 울림이죠. 산소 농도가 낮은 환경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혐기성 생물에게는 파멸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대기 중의 화학 조성이 변화함으로써 그 이외의 생물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또 이 기간에 지구 상공에는 오존층, 즉 자외선을 막는 막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대산화 사건은 우리에게는 파멸도 재앙도 아닌 눈부신 혜택과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12월 17일에는 세상에 처음으로 무척추 동물이 나타났습니다. 18일에는 플랑크톤이 고대 바다에 있었고 19일에는 물속의 물고기와 최초의 척추동물의 모습이 보입니다. 12월 19일 밤부터 20일까지, 즉 오르도비스기 및 실루리아기 경계에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첫 대량 멸종인데요. 그 전까지 지구상의 생명은 모두 바다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12월 20일 식물이 육지로 진출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 식물에 이어 동물이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공룡이 지구에 나타난 것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8일에는 거대 소행성이 그들의 역사에 완전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도대체 어디에 있죠? 언제 인류가 나타날까요? 1년이 이미 끝나가는데. 호모사피엔스가 무대로 뛰어오르는 것은 마지막 순간인 12월 31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 인류가 단 하루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니. 왠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망망대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방울 같네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서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생산적인 하루를 만든 셈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2월 31일 13시 30분에 인류와 원숭이의 공통조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인류는 22시 30분에 출현했습니다. 석기의 사용법을 익히려면 또 30분이 걸려요. 그리고 15분 후 불을 극복하게 됩니다.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된 것은 시계가 23시 59분을 가리킨 순간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문명은 모두 우주 달력의 마지막 1분 동안 생기고 발전한 것입니다. 자, 이제 몇 초 동안 일어난 인류 역사에 남을 획기적인 사건을 살펴볼게요. 23시 59분 35초, 우리는 처음으로 도시를 만듭니다. 15초 후 수메르인이 문자를 발명했고 이집트에서는 최초의 왕조가 생겨납니다. 시계는 23시 59분 56초. 우리는 이제 뭘 알게 됐을까요? 물리학, 기하학, 천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기독교 신앙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2초 만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몽골인이 세계 정복을 시도하고 십자군 원정을 나섭니다. 중세의 끝에서 현대까지는 모두 1초도 채 안 돼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과학기술의 발전, 원자폭탄의 발명, 2번의 세계대전, 인터넷의 발명, 인류의 우주비행, 블랙홀의 사진. 이는 모두 0시 0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 달력에서는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일 것입니다.